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카운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동선을 확인해달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적절한 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우려되면서 남가주적 한인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과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발이 된 중국 우한 지역에 소속교회가 없다는 신천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26일 새로 바뀐 투표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한인들을 위해 투표 방법을 자세히 담은 한국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에서 이석현, 이종걸, 이춘석, 유승희, 심재권, 신경민, 권미혁 등 현역 의원 7명이 탈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 카운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동선을 확인해달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요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LA 노선에 탑승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승무원의 LA 체류기간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 CDC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승무원이 LA에 머물며 방문한 장소 등이 확인되면 지역사회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대한항공 승무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해 LA 국제공항에서 광범위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우리는 LA 공항을 매시간 소독하고 있다며 누가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등 공항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적절한 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 국민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기 국경 폐쇄 등이 주요했다는 취지로 미국의 대응을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요청한 25억 달러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우려되면서 남가주적 한인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과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미미한 상황인 미주 지역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고의 예방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악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걸린 사람들이 키친을 하면서 자기 손을 맞거든요. 그 손에 이 바이러스가 수억 마리, 수조가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몇 시간 동안 계속 있죠. 계속 키친만 계속 있으니까 24시간 그 환자는 자기 손에 수억 마리의 바이러스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을 다 그중 많은 수 옮긴단 말이에요. 손으로. 다른 사람 손 옮기는데 손으로 옮긴 것이 손을 통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고 손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시간 동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눈, 코, 입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점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감기나 독감 환자와 구별이 어렵고
잠복 기간 동안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도 기침이나 미열이 있으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잠복기에 있더라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보고가 나오고 있어. 그 환자가 아닌 예를 들어 일반 사람이 하더라도 겉으로는 기침도 없고 열도 없는 사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지금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능한 한 가지 말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침을 하는 분, 열이 있는 분은 자기가 알아서 안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자택에서 쉬셔야 되고, 기침을 할 때 앞을 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서 해야 돼요. 정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안 가게 뒤를 돌아서 하고 입과 코 꽉 막고 기침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최근 면역력 강화에도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는 불편한 데다 마스크 착용의 무용론 등이 확산되면서 면역력을 강화해 유지시키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강한 면역 체계를 통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결국 개인 위생 강화와 면역 강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한미연합회는 26일 새로 바뀐 투표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한인들을 위해 투표 방법을 자세히 담은 한국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투표 방식에 익숙지 않은 한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한미연합회는 26일 이런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투표 방법이 상세히 담긴 한국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새로운 투표 장치를 직접 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따라만 하면 누구든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올 예비선거에는 특히 한인 후보자가 대거 출마해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회 측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한인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That we all vote so that we can count as Korean Americans. So when we need certain things in our community, we would be able to have a voice that's greater than what we do currently. 올해 LA 카운티 선거구에서 새로운 투표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한인 유권자분들이 현장 투표를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시고 보다 현장 투표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하시고 거리감 없이 현장 투표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서울국제공원과 LA 초등학교 등 LA 한인타운 내 지정된 투표센터들은 오는 29일부터 오픈됩니다. 모든 투표센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예비선거 당일인 3월 3일에는 모든 투표센터의 운영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하와이안 항공이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한국행 항공편을 4월 30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항시적으로 한국으로 운행하는 비행 편수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공유 차량 이용이 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년 새 30% 정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LA 카운티 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감소됐는데 이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 이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범죄 통계 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이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투어버스 운행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지난 25일 LA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통국이 명시한 투어버스 운행 위험 지역에서 모든 투어버스와 관광용 밴 차량의 운행과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9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계산 직원 없이도 사용자가 물건 값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무인 매장 기술인 아마존 고를 편의점에 이어 대형 식료품 매장에도 투입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고 기술을 다른 유통회사들에도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주가 4년제 주립대학교에 대한 무상 교육을 추진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든스테이트 개런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가든스테이트 개런티 프로그램은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이 뉴저지주 소재 4년제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첫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워싱턴 DC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잠정 연기되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워싱턴 지역 협의회는 오는 29일 메릴랜드 온리 소재 성김 안드레아 한국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9-2020년 봄학기 교사 연수회를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나왔다는 루머가 지난 이틀 동안 한인 사회에서 떠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승객 확진자로 페어필드 트래비스 기지에 격리됐다가 25일 3명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병원에 이송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올해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급가족과 병가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실제 신청자들이 가족 병가 임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워싱턴주는 유급가족 병가제를 시행키로 지난해부터 기금 조성에 나섰으며 올해부터 실업수당처럼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여운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시발점이 된 중국 우한 지역에 소속 교회가 없다는 신천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 사무소는 신천지 지도부에 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부산 야고보 지파는 신천지 내부에서 중국 우한 등지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편입자들이요. 그것도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한 지교회가. 근데 중국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정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신천지 측은 우한에 교회가 있으며 이곳에서 신도들이 국내에 들어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신천지는 우한에 지교회는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 단체는 우한에 신천지 성도 235명이 있다는 신천지 총회 자료가 공개된 뒤로도 성도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교회당을 허가하지 않아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측은 영상에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해 정부의 대처에 혼선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한 신천지 지도부에 구속 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3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대구나 경북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이들의 한정에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17곳입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베트남과 싱가포르, 이라크, 일본 등 4곳이 더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25일부터 대구 경북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최근 14일 이내 경유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최근 14일 이내 대구나 청도를 방문한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증상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가 강화된 국가는 13곳으로 타지키스탄, 모잠비크, 콜롬비아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모잠비크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 외교부의 발표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집계입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전날부터 일본과 한국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강제 격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이런 격리가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에서 이석현, 이종걸, 이춘석, 유승희, 심재권, 신경민, 권민혁 등 현역 의원 7명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 지역 29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후보로 포함된 21곳 가운데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이 연출된 곳은 6곳, 현역 의원이 공천을 확정 지은 곳은 15곳입니다. 불출마 선언이나 컷오프가 아닌 경선을 통한 현역 의원 탈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낙천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갑에선 6선 이석현 의원이 민병덕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구에선 5선 이종걸 의원이 강북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밀렸고, 전북 익산갑에선 3선 이춘석 의원이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에게 패했습니다. 서울 성북감에선 3선 유승희 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 강동을에서는 이 강동구청장 출신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심재권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이 이뤄진 서울 영등포 을에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신경민 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원장은 경선 승리로 20년 만에 본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